안녕하세요. 지유엔터입니다. 오늘은 5월 연애운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연애의 전체 운의 흐름 보여드릴 거고 나에게 일어날 일, 연애에 대한 이슈, 연애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나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나 내가 예상은 했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조언 카드도 함께 읽어드릴 건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커플이든 솔로든 제가 굳이 안 나누는 건 개인의 연애 운에 맞춰서 커플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 제3자에 관련돼서 연애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솔로라 하더라도 연락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거는 커플이나 다를 바 없는 나의 연애 운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든 뭐 짝사랑이든 재회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든 개별적인 나의 5월 연애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5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번호판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고르셔도 되고 내가 번호로 고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래 타임라인에 그 번호로 고르기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번호로 선택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연애 운을 조금 살펴본다면 연애 운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1번 분이 커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연인 사이에서 좋았다 안 좋았다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은 좋았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고 뭘 해도 나는 이 사람만큼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됐어요. 자, 작은 거 하나로 이제 싸웁니다. 뭔가 부딪혀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심지어 막 안 통한다는 느낌까지 들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너무 좀 답답하다. 나 좀 딴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커플분들, 솔로분들, 이거 솔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안 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5월만큼은 누군가를 안 만나더라도 1번 분이 이제는 좀 내가 연애를 해야 되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요. 막 사무치게 외롭고 기분도 안 좋고 너무 쓸쓸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그냥 뭐 더한 거 안 바라고 사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건 어떠한 예시인데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칫하면 내 친구, 정말 이성으로 안 보였던 나의 친구나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사람, 이렇게 갑자기 그냥 눈에 끌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5월에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맞아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카드도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나한테 좋으면 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이 카드들이 결말도 좋게까지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카드에 거의 5월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승전결이 있다면 5월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에서는 지금 하는 생각, 지금 이어가는 이 관계가 5월 안에 이 나의 생각 정리가 됐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됐건 나의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마음이 됐건 5월 안에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어떤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얘가 가능성의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5월에 확 마음이 가.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좋은 마음이 내일 모레 또다시 안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 저녁에 막 얘기하고 밥 먹고 막 내 고민도 들어주고 말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현명하고 멋있고 예쁘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2, 3일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우리 낮에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딱 낮에 보러 가는 길도 약간 그냥 막 귀찮고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도. 그래서 지금 5월에는 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드라마틱하게 관계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내가 어떤 연애 관계 안에서의 주인공이 됐다가 조연이 됐다가 주연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안에는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마음, 이렇게 좀 술렁술렁거리는 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그냥 두고 좀 봐라. 그래서 5월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새로운 관계나 그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뻔한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라거나 기존에 알던 친구와의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이때 뭔가를 해야겠다. 이때 뭔가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6월, 7월, 8월 이렇게 좀 쭉 가보자.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도 같이 좀 가봐야겠다. 지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1번 분에게 나와 있는 것 중에 5월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 5월에 만나게 되는 사람, 5월에 알게 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은요. 정말 짧게는 올해 7월, 길게는 내년 2월까지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느끼는 나의 주요 감정 있죠.
그게 행복이든 설레임이든 프렌들리한 감정이든 익숙함이든 편안함이든 뭐 짜증남이든 그 어떤 감정도 솔직히 크게 변동 없이 짧으면 올해 7월, 길면 내년 2월까지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보면 내가 굉장히 외로움에 사무치는 카드가 좀 나와줍니다. 사실은 외로움에 사무치는 카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카드들만 봤을 때에는 분명히 조금 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 내리는 거를 5월 안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신 어차피 지금 결단 내려봤자 외로워서 또 고민하고 후회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말까요? 제외해야 될까요? 말까요? 저 제외하는 사람 기다려야 될까요? 말까요?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저 이 사람이랑 권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제가 썸 타는데 저 사람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 이거 그냥 눈 감아줄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결정을 그냥 당장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가끔은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은 가지셔야 될 거예요. 1번 분이 5월에는 연애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있는 것만큼 안정적이질 못해요.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 게. 특히나 5월 연애운이기 때문에 이 연애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혼자인 것만큼 편안하지를 못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오히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더 같이 있을 때보다 명확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새로운 연애를 꿈꾸시는 5번 분이라면 나보다 나이가 동갑이거나 어린 사람 대신에 나보다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 연상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나하고 또래예요. 동갑이에요. 연하는 절대 아니고요. 또 동갑이에요. 또래고 동갑인데 이 사람이 진짜 애늙은이 수준이야. 정말 무슨 세상의 도를 다툰 사람처럼, 정말 모든 걸 다 겪고 해탈한 사람처럼 철학에 관심이 많거나 역사에 관심이 많거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약간의 이 신앙심도 있고 종교적이기도 한 어떠한 사람과의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예요. 주님, 저는 새로운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전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분명히 인연의 합이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애나 연인, 썸을 타는 사람 등등 우리에게 행운, 우리의 관계의 발전이나 좋은 기운을 많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종교적인 곳, 그게 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상관없어요. 어떤 종교를 갖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시거나 역사에 관련해서 이런 걸 좀 보러 가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하고 뭐 요즘 트렌드에 맞춘 유행을 따르는 되게 현대적인 이런 거보다 역사 속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고귀한, 그리고 오랜 서사를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런 쪽으로 데이트를 가시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연애운에 있어서 두 분의 합이 조금 높아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 분이래. 5월에 1번 분 중에서 누군가에게 차단을 당하는 일,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딱 부러지게 난 너 싫어. 나 너랑 안 만날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잡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잡아봤자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돌릴 수가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5번 분 중에서 상대방이 나를 잡지 않고 나 이제 진짜 너랑 끝났어. 나도 너에 대한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과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관계를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혼자다. 나 혼잔데 누구랑 그래도 연애하고 싶고 내 연애운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혼자 마음 수행, 마음 수련 이런 거 마음 명상 이런 쪽으로 관심 가져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주 하실수록 1번 분은 내 연애운도 조금 높아지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분의 5월 연애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잘 하고 싶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연애하고 싶어요. 저 연애 그냥 아무나 만나서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2번 분은 확실히 열망, 열정, 의욕이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라고 연애운 카드에서 나와요. 그 정도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연애를 할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심지어 2번 분한테 5월에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그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백하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만나자고 몇 번을 한다거나 그냥 고백하고 끝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나서 나한테 뭐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계속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싶어 한다거나 만나자고 계속 보챈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나한테 혼자 생각할 시간과 틈을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정말 나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5월 안에는 이 결정을 끝내 확실하게 내리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고민으로 이어진다. 라는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고백을 해. 그 고백 이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오지만 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걱정도 너무 많고 걱정될 현실적인 것들도 너무 많고 거기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공식화하기에는 내가 혼자 견뎌내야 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생각, 비밀스러운 환경, 비밀스러운 현실 다 드러내고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나도 괜찮으면 만나보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 사람을 한번 사귀어 본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만남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 뭐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아마 이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게 만나자 라고 한다거나 아무도 모르게 연락하자 라고 한다거나 아직은 공식화하지 말자, 너무 드러내지 말자 라고 한다거나 요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2번 분이 상대방한테. 그래서 누군가와 사귀고 있어. 근데 새로운 누군가가 나한테 만나자고 해. 그러면 이 관계를 끝내지도 않아요. 근데 5월에는 보류하는 거죠.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있고 이러해서 나도 정리 중인데 조금 그렇다. 이런 관계는 좀 비밀로 하면서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만나봐야겠다. 몇 번 더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 모르게 친구들 모르게 비밀스러운 감정을 키워나가게 되는 상대방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미 기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5월에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열정이 있다 그랬죠. 내가 누군가한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정작 나한테 비밀 연애를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공개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티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지금 내 직업상 혹은 내 이미지 관리상 여러 가지로 아니면 내 상처 이런 것들 과거에 이래서 안 좋았던 거 등등 여러 가지를 가져오면서 나 좀 이런 거랑은 안 맞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시간을 좀 달라. 지금은 5월은 좀 아니다. 이번 달은 좀 아니다. 좀만 더 지켜보자. 좀 만나보자. 그러다가 결정하자. 이렇게 나를 타이르거나 나를 설득시키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나는 공개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만에 하나 결혼을 준비하는 이번 분이다 라고 한다면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우리 결혼 생활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다 털어놓지 못한다거나 그게 금전 문제든 가족 문제든 나의 직업적인 부분이든 뭐든 내가 그 사람한테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 솔직해질 수가 없어. 그런 환경이라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는 오픈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치부나 단점 이런 거를 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5월에는. 근데 이 5월 달에 이 카드들이 결국에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간 말을 할 수 없을 만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아봤자 뭐 그러기만 하지. 다 말해버리자. 공개해버리자. 다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이 정도의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한테 생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 뭐 말해야 되나요? 솔직해져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 이제 좀 드러내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나요? 뭐 바꿔야 되나요? 상황을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서 내가 나 편하자고 혹은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뭔가를 드러내고 알리고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해야 되는 시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려 나는 뭔가가 솔직해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되려 화를 부를 수가 있다. 솔직하지 못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아닌 척 했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들이다. 얘네가 힌트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기존의 연인들 중에서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뭐 멀리 어딘가를 가든 회사나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 변동이 있건,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상대방이 이제 갑자기 이제 있다가 나랑 잘 있다가 이게 뭐 썸 타는 상대든 연인 사이든 나 갑자기 누구누구야, 나 갑자기 좀 요즘 우울해, 나 갑자기 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 나 마음적으로 너무 좀 버거운 것 같아, 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나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상대방을 내가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관계 안에서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이 관계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번 분의 경우는 연애를 못하겠다. 나 이렇게 고민되고 이렇게 힘들 바에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 그냥 지금은 나 연애를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이런 결론에 내려서 계속해서 마음은 그런데 연애를 좀 하고 싶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연애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는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조금은 울적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5월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에게, 우리 이번 분에게 생각과 고민이 계속 따르는 시기예요.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심지어 뭐 결혼을 한 분들이 이 카드를 내 배우자에 맞춰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5월은요, 이 사람이 다가와도 고민, 내가 다가가도 고민, 내가 뭘 해도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뭘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많아지고, 상대가 뭔가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비밀, 나만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누가 됐건 나 너의 마음을 모르겠다, 너의 의중을 모르겠다, 나 너의 진심을 모르겠다, 나 너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월에 누군가한테,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연애에 관련한 관계니까, 그 사람한테 야, 나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너는 고민이고 힘들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나는 너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어, 도통. 너 무슨 생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다 뭐 얘기해야 되나요? 뭐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하겠지만, 얘기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이번 분도 본인 마음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5월엔. 그러니까 정확해지면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고민이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면. 근데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연애를 대하는 나의 마음, 이게 확실하게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뭔가를 근데 다 말을 못 하겠어. 나부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뭔가 요 시기에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심플한 건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자꾸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월에 좀 보여진다. 아, 뭐 이러니 저러니 지우님 좀 5월은 약간 난이도가 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 난이도는 그냥 견뎌가는, 거쳐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이번 분이 만약에 지우님 근데 저 사실요 요러한 생각이에요 라고 하면 남한테는 못 말해도 여기 댓글에는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시면. 그러면 이번 분의 5월 연애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연애운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 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 자체가 누구 하나 겉돌지 않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 그래서 행복하다. 5월 전체적으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좋은 카드거든요. 자, 5월에는요. 연애로 인해서 매우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거야 라는 카드가 나와요. 일단 현재 5월에 이 우리 3번 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게 썸을 타는 관계든 연인 관계든 뭐가 됐건 간에 서로 깊은 신뢰,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 안정감 이거 솔직히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연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상대도 나를 믿고 나도 상대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대화 자체의 퀄리티도 분명히 높아질 거고 이 수준도 되게 달라질 거고 우리의 흐름 자체도 안정성이 전혀 없이 불나방처럼 막 그냥 뜨겁기만 한 그런 커플보다 안정감이 베이스가 되는 커플은 분명히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감과 신뢰가 굉장히 깊어지고 돈독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비전까지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시는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는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5월에 하시게 되거나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까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너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꿈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가 어떻게 돼? 너 지금 회사 다니거나 뭐 혹은 사업하거나 너의 일이나 너의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해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서로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든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다든지 원래 우리 두 사람의 인연에는 만남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우리 뭐 어디 데이트 갈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5월에는 진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이뤄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떨지 상상을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공유가 원래라면 되게 불편해. 막 좀 껄끄러워. 아니면은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좀 괜히 이상해질 것 같아. 이랬다면 5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솔로다. 자,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깊은 감정적인 연결, 감정적인 공유가 깊이 돼서 미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러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5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행복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 분이 나는 이 기회를 그냥 완전히 놓쳐버릴래요. 나는 이 기회가 오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요, 지우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저는 이건 거의 뭐 될 놈 될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는 사람 무조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3번 분이 5월에. 그래서 뭐가 됐건 연애를 위해서 움직여 보시는 거. 얘기해 보시는 거. 깊게. 이게 평소 같으면 깊은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라고 하는 3번 분이 계실지라도 제가 무조건 말했죠. 5월은 될 놈 될이다. 될 놈 될 마인드를 가지고 퀸의 마인드, 될 놈 될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된다.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가라는 게 아니라 되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거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조금 보면요. 일단 이동에 대한, 그리고 약간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혹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든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너도 있을 수 있고 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심리적으로 조금 거리감, 이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흐름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슈로 나오는 거라서 대부분의 날들은 안정적이겠지만, 너무너무 좋겠지만, 가끔 가다가 확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슈, 5월 중에 가장 하나의 피크가 되는 이슈로는 누군가가 이동을 하게 되거나 멀리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불안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관계에도 이 영향이 미쳐져서 우리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혹은 아니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한테서 좀 멀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거를 카드가 알려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언 카드까지도 좀 보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생각만 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 그래서 현실감이 전혀 없이 그냥 생각만 주구장창하는 거, 현실성이 없어. 이런 그냥 떠오르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이런 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자꾸 이래버리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5월 연애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선택을 좀 못하거나 환상에만 갇혀 있거나 현실감이 아예 없는, 현실감하고 전혀 동떨어진 판단만 하고 있거나, 판단이 막 흐려져서 막 뭔가 막 상대방을 너무 막 이상화해서 뭔가 자꾸만 점점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현실과 전혀 멀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뭔가가 좀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는 느낌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5월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어떠한 이슈가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 그때 나는, 우리 3번 분은 상대방이나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 환상 속에서 이상화시키지 말자. 굉장히 담백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다 보면 우리 사람인지라 가능성이 2개, 3개만 돼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원래 가능성이 없고 하나만 있어. 그럼 그거 그냥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2개, 3개, 4개 막 이래버리면 이게 막 누가 대신 정해줬으면 좋겠고, 도대체 이걸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선택 안 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싶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가능성, 이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고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회나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음 자체를 너무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진짜 내 감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위치해 있는지를 정말 차분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애운 흐름 자체는 5월에 너무 좋고 따뜻해요. 근데 그리운 어떤 감정, 사람, 혹은 뭐 과거의 감정적인 어떤 여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거리감이 현실에서의 사람과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고, 감정 정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 그냥 감정 정리를 감정으로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치 어떤 이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기분은 이런 기분이 드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기분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할 때 솔로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연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5월에는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싶어지는 욕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와,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섹시하다,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이런 부분 리스펙해,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와, 나 너랑 만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뭔가 표현해 주기를 내가 은연중에 바라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표현을 안 하면 나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되게 하찮다고 느껴지나? 이렇게 오해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좀 성공적인 모습, 요런 거에 내가 자꾸만 꽂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관계가 멋있어 보이는지,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되게 괜찮은 커플인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보기보다 남들의 이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좀 피곤해지는 그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연애 안에서 자랑스럽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인정 욕구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그런 깊은 관계가 아직 아니라면 내가 나에게 조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 이렇게 인정에 내가 목매고 있는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5월 연애운 자체는 매우 좋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너무 잘하고 좋고 막 또 이런 운이 들어오다 보면 마음이 또 막 설레이고 막 또 의욕이 생기고 앞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부가적으로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3번 분의 5월 연애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5월에 어떤 구조, 틀, 이런 카드들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조금 진지하다. 좀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이 되냐면 연애 운에서의 5월달의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가 감정보다는 어떤 틀, 어떤 방향 설정 요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4번 분이 썸을 타고 있다 지금. 그러면 관계를 5월에는 이제 진지하게 정의 내리거나 정립하고 싶거나 기준을 정하고 싶어 요런 흐름이 생기고 있고,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 근데 뭐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4번 분이 연인이야. 그러면 서로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 정하고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장래,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거를 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킬 것들을 좀 지키고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5월은. 그리고 상대방이나 또는 내가, 우리 4번 분이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오늘은 네가, 오늘은 내가 요런 느낌이 아니라 5월은 누구 한 사람이 주도권을 아예 쥐고 가려는 구조가 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에서 누군가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 할 때 이러한 카드들이 나오는데 이게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되게 고집이 세거나 5월 연애운 안에서 내가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관계의 상대방이 고집이 되게 세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만 막 이끌고 가려고 해. 이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순응해서 그러자고 따를지 아니면 내가 내 입장을 나도 끝까지 고수를 하고 밀어붙일지를 고민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내 방식을 좀 권하거나 이거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좀 먼저 뭔가를 좀 말을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관계를 정의하려고 한다던가 룰을 내가 만들어 이렇게 좀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강해지는 게 5월이기는 해요. 이게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카드들이잖아요. 지금 다 하나같이. 그래서 안전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4번 분에게 5월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는 달이 될 거예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실용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부터도 내가 얼마나 이 관계에서 안전한지를 끊임없이 나한테 물어볼 거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도 안정감과 안전함과 얼마나 체계적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실용적인지, 심지어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이제 감정을 넘어섰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도 약간 넘어서서 이건 실용적인 관계냐까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상생되는 관계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윈윈하는 관계인가? 얼마나 실용적이지 이 관계는? 여기까지도 내가 상대방과 나를 두고 계속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될런지, 내가 이 사람 신뢰할 수가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기준을 두고 더 잣대를 좀 엄격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근데 조금 자칫 잘못하면은요, 연애가 아니라 마치 무슨 진짜 계약 연애처럼 되게 틀에 맞춰 있고, 무슨 진짜 자유가 조금도 없어. 연애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 좋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이럴 수도 있고 네가 이럴 수도 있고, 정해놓은 틀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어떤 이러이러 해야 한다, 이런 거 말고, 너 나를 좋아하면 이렇게 해야지,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거를 다 정하고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고유한 성향, 나의 고유한 성향, 이런 거를 좀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요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유로우면서도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의 어떤 조화, 이런 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게 자칫하다 보면 실용적인 거, 자꾸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워서 나도 틀에 맞춰서 자꾸 연애하게 되고, 상대도 이 틀에 맞춰서 연애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강박적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냥 오늘 좋으니까 보고 뭐 안 좋으니까 또 화내고, 이게 아니라 이래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이래야 돼. 상대방도 나한테 이래야지, 너 사귈 거면 이래야지, 나도 너 나랑 사귀는 사이면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틀리고 맞는 거 없는데, 이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저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경직된 태도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던지, 상대가 나의 경직된 태도에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던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라서 책임, 역할, 관계 안정성,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흐름을 이걸 좀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의 틀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도 너무 억압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억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다림, 좀 관찰, 인내의 시간, 이런 게 필요한 카드도 계속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껏 쏟은 어떤 감정이나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나?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나에게 던져볼 수도 있게 돼요, 5월은.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관계를 좀 재점검하거나, 좀 너무 빡빡하게 말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여기서도 현실적이 나와. 안정적인 에너지, 물질, 뭐 이런 거, 금전 이런 거. 근데 이게 곧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연인상이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 속에 뚜렷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정적인 사람, 금전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것을 나한테 좀 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 이런 사람을 찾아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거는 뭐 내가 원하면 상관이 없고 좋지만, 자꾸만 나도 모르게 연애를 할 때 이 경제력, 책임감, 이게 계속 떠나질 않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맘대로 마음이 가고 오고 하는 연애가 아니라, 얘가 왜 나한테 돈 이만큼 쓰지? 왜 얘가 나한테 이거 안 해주지? 자꾸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왜 이거밖에 안 하지? 이렇게. 서로가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이 또 아니에요.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솔로분들도 마찬가지야. 연애가 안 된다. 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 연애가 됐다라 그러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해서 좀 고민이나 이런 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애 조언은 결국에 좀 가볍게 가자.
순수한 감정 그 자체를 한번 느껴봐라. 연애니까. 너무 무게감 있게 바라보면 이거 너무 머리 아프다, 힘들다, 당신. 좀 가볍고 유연한 시선으로 바라봐라. 요거예요. 너무 계산하기보다는 직관, 감정 흐름, 이거 그냥 따라가도 돼. 과거에 내가 이런 기준을 세운 건 과거에 어떤 이러한 일 때문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4번 분이. 근데 과거의 기준이나 경험에서는 조금 5월만큼은 잠깐 벗어나자.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라는 요런 연애의 조언 카드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에 대해서 4번 분이 평가자의 입장이 돼버려. 내가 진짜 무슨 여기 심사위원이야. 거의 5월에는 무슨 연애 심사위원이야. 연애 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상대방을 두고 계속 점수를 매겨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감점, 이거는 플러스, 요거는 좀 쏘쏘, 요거는 조금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뭔가. 그래서 요러면 안 돼요.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자세를 완전히 벗어야지만 연애 자체도 행복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 무난무난하게. 우리 적어도 연애하면서 우리 지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이게 만만치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연애까지 하면서 내가 무슨 심사위원까지 돼가지고 이거는 계산해서 마이너스고 이거는 너무 아니고 이건 좋고 그러면 내가 요만큼 해주고, 이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쵸? 꼭 이거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진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4번 분의 5월 연애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은요, 이제 과거의 끌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중심에 두고 사랑을 선택할 때이다. 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읽혀져요. 5번 분에게 설레임이 찾아올 거예요, 5월은.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확인했다면 마음을 나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카드의 전반적인 모든,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갈 거지만 그 전에 얘가 해주는 메시지이다. 이미 5번 분이요, 5월이 다가오면서 끌림이 생긴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의 기미가 느껴지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분이 너무 미리,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뻔할 거야. 과거에 이때 이랬던 게 있으니까 난 이런 거를 아예 배제시킬 거야. 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목록에도 두지 않을 거야. 옵션에도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해방된 기분, 집착에서 좀 벗어난 기분, 끊어내진 기분, 이런 거를 느끼시고 5월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독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의존했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조금 애매했던 감정적 연결의 카드들이 좀 나와지는데, 이제는 5번 분이 새로운 감정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과거 탓만 하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진짜 이제는 좀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젠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거나, 내가 비슷하게 그때 이런 감정들, 과거에 이런 비슷한 루트에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 이거 다시 뭐 해봤자, 이런 데서 다시 사람 만나봤자, 이렇게 사람하고 연락해봤자 다 비슷비슷할 거야,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과거에 어떤 의존했던 관계, 애매했던 관계 벗어나는 시기가 5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 분이 요즘 들어 인간관계나 이게 어떤 식으로든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것만 기다릴 것 같고, 이제 과거에 좀 안 좋은 거 말고 이제 완전히 새롭고 좋고 설레이고 나를 기쁘게만 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과거에서 우리가 진짜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오면요. 과거에 내가 느꼈던 매우 불쾌하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한 번 더 제대로 느끼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 그런 인간관계들의 연속이나 그런 인간관계의 양상이 반복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버리지 못했던 감정, 그냥 억눌러 놓고만 있었던 감정,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막판에 얘네들이 다 올라와요. 내가 얘네를 어떻게 넘기느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분명히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한번 뭐 이런 사람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또 이런 사람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예요. 연애에 약간 옛날에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을 준 어떤 그런 연인 상대가 지금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에서 제대로 벗어나기 위해서 막판에 얘네가 도장찍기처럼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준비 됐어? 너 마지막으로 얘네 한번 이렇게 탁 네 인생에서 터트려 줄게. 이것까지 너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넌 진짜 과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거고, 아니면 아직도 넌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집착, 미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숙제처럼, 요즘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되나? 왜 이렇게 미련을 갖게 되나? 왜 이렇게 애매한 썸만 지속되는 건가? 왜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휘둘리나?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에 계속 그냥 이끌려만 가듯, 내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나, 왜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나,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의미를 우리는 카드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하늘이 막 작정하고, 야 너 요즘 좀 별로니까, 내 기분 별로니까 너 좀 아주 뭐 같은 사람들 내가 아주 그냥 너한테 다 풀어줄게, 너도 그냥 기분 나빠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 왜 지금 이게 나타나냐, 이 사람이 나타나냐,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러한 거 내가 넘겨버리면 다시는 내 수준과 내 레벨에 맞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레벨이 높으면 이 사람들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내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연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 내 연인의 불만스러운 모습, 혹은 내 썸 타는 상대방의 짜증나는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 이게 나하고 같은 레벨의 수준에선 계속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같은 레벨이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보다 에너지적 레벨이 높아요. 별로 그러면 저 사람이 백날 첫날 인성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나한테 뭐 각 잡고 막 이렇게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설령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신경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 한들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주는 에너지나 스트레스가 나에게 100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5월 연애운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5월 연애운이라고 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을 이룰 줄 알았더니만, 5번 분 같은 경우는 연애운과 더불어서 인간관계, 사람, 결국 이 모든 게 해결돼야 내 연애도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 연애도 인간관계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해. 자, 이렇게 연애를 한다 칩시다. 연인한테 분명히 내가 짜증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이 나와요. 왜 너까지 그래? 나 진짜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연애하는 건데, 야, 왜 너까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내가 왜 널 만나야 돼, 그럼? 내가 왜 연애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모든 이 관계적인 것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지금 새 출발에 앞서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아주 강해요. 분명히 하반기는 정말 상반기보다 확 달라질 건데, 이 중간 지점이 5월에서 6월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운, 연애 기회 너무너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이런 감정적인 거, 에너지 비슷비슷해서 맨날 휘둘리고, 저 사람이 짜증 주면 그대로 짜증 느껴. 왜? 우리 비슷하니까. 백날 첫날 저 사람이 짜증을 줘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면 저게 짜증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우스워 그냥. 저 짜증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저 사람이 백날 화를 내. 지 혼자 화내는 거예요. 난 별로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연애도 편해진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려고. 요즘 들어 더 짜증나는 사람, 요즘 들어 내 연인한테 불만이 더 많아지고, 왜 썸
썸 타는 사람, 이 사람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싫고 막 나까지 싫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보단 관찰과 어떻게 보면 통찰의 시기이다.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요, 5월에. 그래서 5번 분은 5월에 감정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만약에 생겨. 그 사람을 막 믿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이러기보단 관찰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직감적으로 분석하게 되실 건데 어쨌든 뭐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좀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 상대방이 누군가와 내가 이제 연애로서 알게 되는 상대방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거나 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요. 타로, 뭐 직관, 꿈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랑, 내게 오는 연애 운에 대한 어떤 힌트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도 있으니까 타로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타로 카드를 보거나 내 직관이 세다, 나 직관력이 좋다, 직관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 꿈이 너무 잘 맞아 나는. 그러면 꿈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의 어떤 답의 해결책, 아니면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조언점,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불꽃, 이런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되는 끌림이나 갑작스러운 설렘, 이런 게 5월에 있을 수가 있다. 나부터가 강한 호기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상대가 생길 수도 있고 성적인 이끌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감정인데 이거 약간 감정을 넘어서서 열정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좀 생긴다. 근데 중요한 게 앞서 있는 카드들이 좀 감정 숨기는 카드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막 타오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5번 분이 계시다면 이 관계를 계속 불꽃을 유지하면서 가실지,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불꽃으로 딱 유지하다가 불꽃은 언젠가 이렇게 사그러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관계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정말 따뜻한 관계로 이어갈지를 선택해야 된다. 요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5번 분은 과거의 패턴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는 이 시작점이 지금의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들로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감을 믿으시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관찰 꼭 하셔야 되고요. 겉모습보다 이 사람의 속을 먼저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 내 속을 먼저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다리시고 신중하시고 직관,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반복된, 과거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보단 이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분의 5월 연애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